박상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전쟁 중의 기억이나 젊은 시절의 어려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거의 공유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상실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사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가족이나 개인적 트라우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맡은 역할을 통해 그가 마음속 깊은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명의 눈동자에서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사는 젊은 지식인 장하림 역을 맡아 역사에 짓밟힌 세대의 슬픔을 짊어졌다. 그는 역할을 위해 연구하는 동안 몇 시간씩 앉아서 역사 문서를 읽었는데 한국인들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눈물이 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그들의 고통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어쩌면 그 슬픔은 그 인물만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것도 될지도 모른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의 또 다른 부분은 그의 직업과 개인적인 삶에서 받은 압박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 그의 경력이 정점에 달하면서 그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후광에는 청중과 가족으로부터의 큰 기대도 함께 따른다. 그는 일 때문이 아니라 남편, 아버지, 예술가라는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아 지치는 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09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그의 경력에 사소한 오점이 생겼고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괴로움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박지윤과 박도현에게 완벽한 롤모델이 되지 못해 깊은 슬픔을 드러낸 바 있다. 박상원의 선수 생활은 찬란한 정점과 기억에 남는 실패를 모두 경험한 굴곡진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78년 서울예술대학교 연극학과에 입학하면서 예술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많은 배우들과 달리 바로 텔레비전으로 옮겨가지 않고 무대를 선택했으며 연극과 뮤지컬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1979년 그는 현대극장에 입사해 현대아카데미에서 학업을 마치고 1980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빌라도 역을 맡았습니다. 이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시작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다른 젊은 재능들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상원은 초창기에 큰 명성을 얻지 못했다. 그는 주로 무대에서 활동했으며 연기력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스크린에서 빛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1987년 베스트셀러 극장의 강에서 첫 주연을 맡아 출연하였고 이를 통해 김종학 감독과 송진아 작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휴먼 마켓 1988에 캐스팅했고 여기서 그는 극적인 캐릭터인 장총찬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서대문형 무소에서 10m가 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등 위험한 액션 장면을 직접 연기했다. 그러한 노력은 그가 매 장면을 촬영할 때마다 울게 했는데 그것은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습니다. 박상원 감독의 큰 성공은 1991년 영화 여명의 눈동자에서 찾아왔다. 장하림 역은 그에게 시청자들의 사랑을 가져다 준 것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그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이 영화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고 그는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에 힘입어 그는 역대 한국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중 하나인 모래시계 1995에서 정직한 검사 역을 맡아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 시스템에 관해 수시간 동안 공부했고 실제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생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까지 사실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압박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박상원의 전성기였다. 그는 1996년 드라마 첫사랑과 1977년 드라마 그대와 나에서 계속 빛을 발했는데 이 두 드라마는 모두 6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를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사랑에서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갈등이 많은 남자를 연기했고
그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그는 몇 주 동안 평범한 가족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번은 감정적인 장면을 촬영한 후 그는 세트장 구석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캐릭터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전성기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주요 작품에 출연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골든피쉬 2010 등 영화에서 그가 맡은 역할 중 일부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예전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2009년 음주운전 사건으로 그는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곧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자 방에 앉아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보며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마치 모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울었다고 한다. 박상원은 자신의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항상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는 무대에 선 초기부터 청중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한국 미술사에 새겨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는 헌신 끝에 그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박상원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정직함과 따뜻함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영화 모래시계, 첫사랑, 여명의 눈동자에서의 역할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속에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부터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식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는 한때 관객이 나 안에서 자신을 보길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연기에 담긴 진정성은 웃음뿐만 아니라 감동의 눈물도 가져다 준다. 전문가로서의 인정은 그가 항상 열망하는 또 다른 성취입니다. 2010년 AMBC 연기대상에서 황금 물고기에서의 역할로 황금 영희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재능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하지만 그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 그는 쉬운 역할은 많이 거부하고 깊이가 있는 프로젝트만 맡았습니다. 힐러 2014, 2015 촬영으로 지친 적도 있지만 그는 여러 겹의 감정을 지닌 복잡한 캐릭터인 김문식 역을 맡기 위해 꿋꿋이 노력했다. 그러한 헌신 덕분에 그는 훌륭한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원 역시 다음 세대에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는 젊은 배우들이 자신을 인내와 열정의 모범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최근 출연한 드라마 미녀와 남자 2024에서는 깊이 있는 캐릭터인 공진택 역으로 변신했다. 그는 준비 과정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애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연구했고 그 결과 젊은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이 탄생했습니다. 그 성공은 개인적인 자부심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재 서울문화예술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는 그의 기여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사를 나타내는 직책입니다. 구체적인 메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40년이 넘는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업계와 대중으로부터 확실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감사의 말을 받았을 때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극복했던 힘든 시절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살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그것이 그가 계속해서 기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원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조용한 슬픔도 가져왔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1995년에 김수경과 결혼했다. 연예계 밖에서 활동했던 김수경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이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박지윤과 부모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은 박도현이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연예계에서는 흔치 않은 일로 거의 30년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아마도 두 사람만이 이해하는 어려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결혼 당시 박상원은 바쁜 일정과 직장의 엄청난 압박감으로 인해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영화 촬영을 위해 집을 비워야 했던 때도 있었고, 이로 인해 김수경은 두 어린 자녀를 혼자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저는 아내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라고 말하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슬퍼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주요 갈등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바쁜 생활로 인한 압박이 그를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가 느낀 슬픔은 배신이나 이별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지훈은 1997년 가수로 데뷔했을 당시 영화 촬영 일정 때문에 딸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와 비슷하게 박도현 역시 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그는 "혼자 앉아 아이들 생각을 하는 밤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박상원의 재산에 대한 정보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40년이 넘는 경력 동안 그는 확실히 텔레비전, 영화, 무대, 광고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에이스 침대, 파크랜드 등 여러 대형 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해왔으며,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산업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연예계 상황을 고려하면 박상원 같은 베테랑 배우는 과거 거주했던 서울이나 인천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활동으로 모은 저축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돈이 아니라 연기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자주 강조한다. 그래서 그의 재산이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 상당할 수는 있지만 그는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